사심 없이 사랑하고 헌신할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지에 다가가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더 키워야 할까요? 내 안에 존재하는 조건 없는 사랑의 씨앗을 어떻게 싹 틔울 수 있을까 묵상해 보십시오. 이기주의에서 사심 없음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베품은 우주의 힘을 움직여 당신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직 주기 위해 남에게 주는 행위 자체가 당신의 내면에서 건강한 에너지의 흐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기심으로 물질적 이득을 취할 수는 있어도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삶의 목적은 이타주의라는 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당신을 따뜻하게 감싸고 주변에도 그 온기를 전하게 됩니다. 27번 유전자 키 선물 이타주의. 안녕하세요. 진키 앰베서더 마이클입니다. 인생이란 여정을 걷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멈춰서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시즌3의 두 번째 카디오 뉴스를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른 유시아님의 시 길 위에서의 생각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없는 자는 집을 그리워하고 집이 있는 자는 빈 들녘의 바람을 그리워한다. 나 집을 떠나 길 위에 서서 생각하니 삶에서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 모든 세월이 빈 들녘의 바람처럼 세월을 몰고 다만 멀어져 간다. 여러분은 삶의 여정 속에서 이 시의 의미와 같은 순간들을 되새겨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보금자리를 떠나 낯선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 길 위에서 많은 만남과 이별, 기쁨과 좌절을 맞이해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면 무수한 추억들이 마치 불어오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들이 내게 던진 질문만큼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제 영혼 속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길 위에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근원적인 물음이었죠. 이 질문에 답하는 여정이 곧 제 삶의 시작이자 전부였던 영적 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46번 유전자 키로 상징되는 삶의 일이라는 타고난 개성인 쾌활하고 낙천적이며 삶의 의미를 즐길 수 있도록 배움의 과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성을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을 하는 25번 유전자 키는 타인에 대한 포용과 수용의 과제를 통해 46번의 개성은 어떤 순간에서도 오뚜기처럼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인내라는 시간을 주어졌고 그 과정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여정을 걷던 어느 순간 저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지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제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15번 유전자 키로 대변되는 무의식에 잠들어 있던 또 하나의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근원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이었죠. 이 각성의 순간은 제 안에 숨겨진 사랑과 자비의 본질을 일깨웠고 제가 알고 있던 삶의 영역이 더 확장되는 비전이 펼쳐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내적 탐구들의 시간들은 10번 유전자 키를 통해서 제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되묻게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지만 세속적 성공이나 부를 쫓기보다는 내적 평화와 조화, 이웃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의미가 담겨있는 삶의 과제가 궁극적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안내받았습니다. 이 기본적인 흐름들은 여지없이 제 인생 전반을 관통해온 테마들이었습니다. 이 주제의 인생 전반기의 배경으로서 사우스노드에서는 가족의 핵심적인 이슈들이 주요 주제로서 전통적 가치관의 50번 에너지 속에서 갈등하는 삶을 시작으로 그 울타리가 하나씩 무너지면서 찾아온 다양한 혼란 속에서 새로운 저만의 질서를 모색해야 했습니다. 지금 와보니 그것이 3번 노스노드가 상징하는 창조적 변화를 예고하는 서곡이었습니다. 또 반대편에 무의식을 지배하는 28번의 사우스노드는 제 삶의 무대 곳곳에서 계층적 갈등의 힘의 불균형과 부조리, 그리고 그 끝에 죽음이라는 덧없음을 목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배경은 27번 노스노드로 옮겨가 누군가의 삶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도록 펼쳐졌고 상호작용의 진정한 의미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간략한 저의 활성화 시퀀스와 노드의 여정처럼 저의 인생 전반기의 삶은 가족의 복잡한 이슈들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고1 때 부친의 갑작스러운 이별과 동시에 운명적인 스승님이셨던 청아 큰스님과의 만남, 그리고 연이은 할머님이 세상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가족사의 일막이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 이후에 새로운 변화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에서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10달 만에 떠나 있던 나의 처다의 죽음은 더 큰 변화의 여정으로 건너가는 과정을 겪게 되었고
그것은 원가족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해 나아가는 혹독한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서적인 영향력을 벗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법을 배워나갔던 그 시기는 마치 저를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엄격한 훈련 같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저의 궁금증을 풀어줄 스승을 간절히 찾게 하였고, 한 과제가 끝날 때마다 새로운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마음은 어딘가 안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삶을 살면서 여전히 내가 머물 곳은 어디일까라는 화두를 놓지 않았습니다. 고1 때 스승께서 주신 둥근 원이라는 화두를 붙들고 마치 빈 원을 채우기라도 하듯 끊임없이 과제를 반복했던 세월이었습니다. 휴먼 디자인과 유전 재키를 만난 건 제 삶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치 한 조각 한 조각 흩어져 있던 제 경험의 퍼즐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각각의 조각이 선사하는 환희와 감동, 그것이 때론 기발한 아이디어가 되어주기도 하고 새로운 의식의 지평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그 깨달음을 누군가 나누고자 한 마음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걸어오게 됐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깨달은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삶이란 위대한 계획 아래 주어진 경험 하나하나를 충실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 자체라는 것. 그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맸던 수많은 장면들이 이제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걸어가고 있는 저에게 3번과 27번 유전자 키가 가리키는 삶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그것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 간단하고도 심오한 진리를 매 순간 구현하는 삶이야말로 저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이자 소명이라 믿습니다. 지나온 길을 둘러보면 겉으로는 무관해 보이는 이 모든 변화와 깨달음이 일관된 흐름을 이루며 저를 이 순간으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삶은 제게 전통과 창조, 권력과 배려라는 대립각 사이를 오가는 역동 속에서 저를 어느새 내적 성숙에 이르도록 이끌어 왔습니다. 그 결실로 이제 창의성과 돌봄을 아우르는 여정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겠죠.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3.2의 충동성이 27.4의 현명한 돌봄을 방해할 수도 있고 27번 사의 강한 보호 본능이 3.2의 창의성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이 모순적 힘듦 사이의 균형을 잡아가며 더 성숙해지리라 믿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소중한 배움이자 성장의 원천이 될 테니까요. 이런 여정을 걷다 보니 저의 인생 후반부에는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창의성과 돌봄, 혁신과 배려의 조화로운 실천,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요? 저는 이 깨달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을 더 많은 이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영화 패치 아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인공 패치는 의대생이지만
환자를 대하는 독특한 자세로 주목받았습니다. 바로 유머와 사랑, 진실한 공감으로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었죠. 그는 웃음이야말로 최고의 치료제라고 믿었고 끝없는 긍정의 에너지로 병동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저 역시 패치처럼 제가 가진 재능과 사랑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을 얼마나 따뜻하게 물들일 수 있는지 우리는 패치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이 가르침을 잊지 않고자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여정을 하나의 신성한 초대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주어진 노드의 에너지에 겸허히 귀 기울이고 맞추어 살아갈 때 비로소 제 삶의 숨은 목적이 가장 적절한 순간에 완성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길을 묵묵히 가는 일, 그리고 우주가 제게 맡긴 사명이라 여깁니다. 물론 그 길에서 여전히 좌절과 고통도 있겠지만 내 안의 사랑과 연민의 빛을 어둠 속에서도 잃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저절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요시아님의 시처럼 우리의 인생도 질문과 깨달음의 연속입니다. 그 물음에 진실되게 맞서는 순간순간이 우리 존재의 의미를 만들어갑니다. 길 위의 나그네로서 저는 오늘도 묵묵히 걸어갑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속에서 답이 있음을 믿으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의미 있는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때로는 혼자 방황할 때도, 때로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시간이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된다면 그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때론 인생의 무게에 지칠 때 저는 어린 시절 청하 스님께서 주셨던 둥근 원의 화두를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담고 있는 온전함과 충만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그 이면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젊은 날의 방황과 실존 중 물음은 어느덧 삶을 품어안는 지혜와 자비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큰 스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화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이라는 화두를 안고 묵묵히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 여정에는 웃음도 눈물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화두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이 우주가 우리에게 선사한 가장 아름다운 스승이자 벗이 아닐까요? 이 화두를 풀어가는 일은 어쩌면 평생에 걸친 숙제이자 구도의 여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지금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신성한 일인지 우리는 바로 이 순간을 살아가는 기쁨과 충만함 속에서 자신만의 화두를 조금씩 풀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길 위의 나그네로서 주어진 화두를 안고 오늘도 감사히 걸어갑니다. 내일의 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아름다운 순간을 온 마음으로 껴안아 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 자체로 둥근 먼이 되는 나를 향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기쁘게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